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 배워야 산다.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메시지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343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 배워야 산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브르 자산관리 대표 임현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배워야 산다를 통해서 NPL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NPL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NPL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NPL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서 NPL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조금은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02-2128-3343, 02-2128-3343으로 언제든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와는 다른 NPL 투자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각광받고 있다. NPL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채권으로 매입해 누군가 낙찰이 되면 배당으로 수익을 내는 재테크 기법이다. 일반인들이 경매학원이나 인터넷 카페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부동산 경매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당연히 경매 가격이 올라 경매로 재미를 보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새롭게 등장한 재테크 투자처가 경매보다 한 발 앞선 NPL 투자다. 안정적으로 NPL 투자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매도 울고 갈 수익률 제왕, NPL 투자.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NPL이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PL이란 Non-Performing Loan인데요. 한국말로 하면 무수익 여신입니다. 여기서 여신은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출을 의미하고요. 무수익, 더 이상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대출, 즉 부실 채권을 말합니다. 부실 채권은 부실 대출금과 부실 지급 보증액을 합한 것을 부실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은행 담보부 채권 중에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회사에서 토지나 건물을 매입을 할 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자와 원금을 잘 갚아내다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이게 부실 채권이 되는 것이죠. 부실 채권이 되면 기한 이익 상실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신용이 좋으신 분들은 3%에서 5% 정도의 이율로 대출을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한 이익 상실이 된 부실 채권이 되면 연체 이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연체 이자는 10%에서 최대 24%까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대출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실된 채권, 그러니까 연체된 채권을 은행에서는 이제 제3자에게 매각이 가능한데요. 은행에서는 왜 이 부실 채권을 매각을 하려 할까요? 가지고 있다가 경매를 통해서 배당으로 원금과 수익까지 다, 이자까지 다 받을 수 있는데 말이죠. 그 이유는
우리나라 이제 금융감독기관에서는 은행 건전성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 및 대손 충당금 적립 기준에 의해서 이 대손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대손 충당금이란 무엇이냐면 미래에 발생될 부채를 대비해서, 즉 쉽게 말씀드리면 연체가 될 것을 대비해서, 미리 부실이 날 것을 대비해서 이 대손 충당금을 쌓아놓는 것이죠. 이 대손 충당금은 연체 기간에 따라 이제 비율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예를 들어 10억의 대출이 있으면 그의 20%에 해당하는 2억을 대손 충당금으로 적립을 하게 됩니다. 은행에서는 이제 대출이 한 건에서 뭐 10건 이렇게 적은 수면 상관이 없겠지만 굉장히 많은 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대출 중에 연체된 부실 대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대손 충당금 2억에 해당하는 이런 돈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 부담을 조금씩 덜고자 이 부실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행 대출의 건전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대출의 건전성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이렇게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정상 여시는 말 그대로 회수가 가능한 정상인 대출을 의미합니다. 요주의 여시는 1에서 3개월 미만 연체된 대출을 의미하죠. 그리고 고정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으로, 이 고정 여신은 담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수가 가능한 여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회수 의무는 12개월 미만 연체된 채권으로 회수를 하지 못할 우려가 큰 이제 채권을 의미하죠. 그리고 추정 손실은 12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서 손실 처리가 불가피한 그런 대출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 NPL 채권은 정상과 요주의를 제외한 이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을 NPL 채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NPL 채권의 매입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사에서 매각 의뢰를 받게 되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매각 의뢰를 받게 되면 물건 분석팀이 현장 조사와 이제 관련 자료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수 의향서를, 그러니까 매입 의사를 결정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뒷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예를 들어서 한번 이 물건 분석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산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저희가 H은행으로부터 매각 의뢰를 받게 되는데요. 채권액은 총 5억 4천만 원입니다. 세대수는 총 1288세대, 그리고 12개 동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2010년에 준공된 총 30층에 해당하는 고층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온 물건은 이 중에 28층에 해당하는 57평형의 아파트입니다. 대형 아파트죠. 사진을 보시면 이 동과 동 사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느 아파트보다는 굉장히 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 또한 굉장히 잘 꾸며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편의시설도 잘 형성이 돼 있어서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파트의 주변 지역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먼저 보이시는 외곽순환도로, 그리고 대학병원, 경의선인 풍산역과 백마역이 이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외곽순환도로가 지금 해당 물건에서 10분 정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으로 15분 거리에 백마역과 풍산역이 있어서 네, 교통도 편리한 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까운 곳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국제고등학교까지 위치해 있어서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단지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
지금 현재 시세에 대해서 한번 시세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매매의 일반 평균가 6억 9천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상위 평균가는 지금 7억 1천만 원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실제 파악된 실거래가와 비교했을 때 이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물건 분석의 일환으로 저희가 과거 경매 사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1년간 같은 평형대인 이제 59평형의 아파트를 살펴보았는데요. 평균 낙찰률을 보시면 87% 이상 굉장히 높은 낙찰률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인기가 많은 아파트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사례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예상 낙찰가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다시 채권의 매입 과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물건 분석을 통해서 이제 물건의 매입 결정이 나게 되면 해당 은행으로 매수 의향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아까 H은행이었죠. 매수 의향서를 H은행으로 이렇게 발송을 하게 되면 그 해당 은행에서는 채권의 상세 서류, 그 사본을 저희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채권의 상세 서류를 받아서 다시 한번 이 물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검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사전에 합의된 내용과 크게 다른 부분이 없다면 여기서 매입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계약일을 잡고 계약금을 지불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잔금을 지불하면 이 전체 매입 과정은 여기서 종료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매입해온 채권을 가지고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하며 어떻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저당권부 질권 투자 수익 과정. 말이 굉장히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제 투자 과정은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 당연히 투자 상담을 받으시게 되실 거고요. 이 투자 상담 시에는 앞서 분석한 그런 물건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이라든지 시세 이런 분석된 자료들을 전달받으시게 되고, 그 다음에 보장받으실 수 있는 권리, 즉 안전성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되면 계약서를 간단하게 작성을 하시고 질권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권 설정을 통해서 안전성을 보장받으실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권 설정을 마치면 이제 경매를 태우게 되고, 그 다음에 배당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회수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경매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까 질권 설정을 통해서 채권자가 되면 그 채권자들이 여러 채권자들이 있는데 그 채권자들이 경매 신청을 하게 됩니다.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경매 개시 결정이 나게 되고, 이 경매 준비 단계에서는 법원에서 그 물건의 현황 조사와 감정 평가 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 시기에 가지고 있는 채권의 만큼 채권자들이 법원에 배당을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이 배당 요구 종기일 전까지 꼭 신청을 하셔야 하고, 채권자로 등록이 돼 있으신 분들은 딱히 이제 번거롭게 배당 요구를 안 하셔도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각 기일이 잡히게 되는데, 1차 매각 기일이 잡히게 되고, 이때 이제 입찰자들은 일정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를 하고 입찰을 하게 됩니다. 1차 경매에서 입찰자가 존재하지 않을 시에는 2차, 3차 매각 기일이 잡혀서 2차, 3차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보통 2차, 3차의 경우 지역과 법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지만 20%에서 30%
정도 낮은 금액에서 2차 경매가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차 경매에서 예를 들어 이제 10억짜리의 물건이었으면 2차 경매에서는 7억에서 8억의 경매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낙찰자가 확정이 되면 그 낙찰자는 입찰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납부를 하여야 하고, 법원에 이제 잔금을 다 납부를 하게 되면 이제 등기 이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제 낙찰자가 납입한 그 금액을 가지고 아까 이 시기에 채권자들이 이제 배당을 요구한 시기에 그 채권자들에게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그 질권 설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채무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를 담보로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죠.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 물건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앞에 대출이 없는지, 그리고 이 물건에 이만큼의 대출금이 나가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게 돼서 깨끗한 부동산에, 그러니까 다른 대출이 없는 그러한 부동산이면 이 채무자에게 그 담보대출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이 담보대출 1억을 해주면서 은행에서는 이 부동산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이 근저당권이란 배당 시에 가장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그런 순위를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을 할 때 보통 은행에서는 채권 최고액인 120%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20% 하면 1억 2천이 되겠죠? 많은 분들이 이 채권 최고액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왜 1억을 대출해주고 1억 2천을 설정을 할까? 이 설정을 하는 이 120%의 금액은 이 채무자가 돈을 잘 갚고 연체가 되지 않을 때는 크게 상관이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이자를 연체를 하게 되고 이 대출금 1억에 대한 채권이 부실 채권이 되면 은행은 이 부실 채권이 될 것을 대비해서 원금 플러스 이자를 설정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120%를 설정을 하면 은행은 경매를 통해서 배당을 받을 때 최대 120%인 1억 2천만 원까지 회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은 이 채권이 부실이 되면 제3자에게 매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저희는 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이 채권을 저희가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과 똑같은 권리를 가져오는 것이죠. 자, 이때 투자자분들은 이 1순위 근저당권에 투자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순위 근저당권에 질권 설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근저당권 안에 채권자로 투자하신 금액만큼 설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다음에 경매가 이루어지고 배당을 받을 시에 투자의 원금을 가장 먼저 받으실 수가 있는 권리를 설정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NPL에 대한 정의와 그 다음에 매입 과정, 경매 과정, 투자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강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매주 수요일 무료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참석하셔서 더 많은 정보도 받으시고 투자 상담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 세미나에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02-2128-3343, 02-2128-3343으로 언제든 문의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를 마치고 다음은 시청자 고민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 배워야 산다.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메시지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343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 배워야 산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고민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 저희는 부동산 채널 알토마토입니다. 저희한테 아. 그 전에 고민 상담 신청하셨죠? 아, 네. 지난번에 시청했는데 연락이 안 오길래 또 해야 하나 했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상담 전화가 많아서 전화 연결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시청자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 제가 나이가 많아서 네, 아들하고 딸 하나가 있는데 네네, 다 이제 시집장가 보내고 네, 지금 제가 일을 계속 했고 네네. 일을 다녔는데 정년 퇴직을 했어요. 아, 그러세요. 그리고 목소리는 그렇게 안 들리시는데요? 그래요. 실질적으로 많이 늙었어요. 20대 때부터 제가 한 직장에서 오래 일을 해서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아들, 딸 모두 시집 보내느라고 제가 잠실에 살다가 집을 네. 성동구 쪽으로 옮겼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성동구 쪽으로 이사하면서 차익으로 이제 애들을 다 보냈는데 네, 집도 하나 있고 남은 돈도 조금 있어서 네네. 그리고 나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퇴직을 했는데 네. 남은 돈 어디다 투자할까? 네. 아무래도 우리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네. 젊은 애들 제가 보상 안 해주고 그렇죠. 일도 없고 또 은행 가서 대출도 안 해주고 해서 네. 우리가 대출 받아서 부동산 투자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죠. 예. 네네. 그래서 이거 남은 돈으로 노후에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부동산 투자가 있나 하고 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는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주식은 불안하고 그렇죠. 적당한 데가 없나 해서요. 혹시 시청자님 그 여유 자금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5천만 되는데 원이요. 네. 소액인데 이걸로도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시청자님과 같은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지금. 네. 그래요? 내가 나이가 65인데 내 네. 친구들도 다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시청자님 저희가 네. 이 고민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고민 잘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이 시청자님과 똑같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투자 방법, 여러 가지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가장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예적금이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 비교해서 지금 현재의 예금 적금 최고 이율은 아쉽게도 2% 초반. 뭔가 투자라고 하기에는 2% 굉장히 좀 부족하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예적금보다는 부동산 임대차 투자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수도권 원룸 오피스텔 기준으로 이제 4% 초반대인데 저희가 그 현재 N 사이트에서 실제 매물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당 서현역 인근에 있는 복층 구조의 오피스텔인데요. 지금 매매가는 총 1억 8천. 그다음에 보증금은 1,000만 원에 월 65만 원입니다.
1년 하면은 이제 78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이를 이제 수익률 계산을 해보면 4% 초반대가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구나. 4% 초반대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적으시죠. 부동산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고 임대를 받아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그분들은 수익을 더 많이 보실 거라 생각했는데 4% 초반. 생각보다는 이제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지 보수비라든지 그다음에 금융 그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보통 이자 부분도 납부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재산세 등 이렇게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되면 이 4%에서 조금 수익률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NPL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PL 투자 수익률은 약 8에서 10% 정도. 꽤 높은 수익률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경매의 진행 과정이 이제 8개월에서 14개월이면 경매를 통한 배당까지, 물론 이보다 더 오래, 더 길어지는 건들도 있긴 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경매를 통한 배당은 8개월에서 1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있는 여윳돈, 자금을 운용을 하시는데 조금 더 용이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근저당권 등기 설정을 통한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질권 설정을 아까 설명을 드렸죠. 선순위 채권의 1순위로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1순위로 질권 설정이 채권자로 채권액 투자하신 채권액만큼 설정이 들어가는 것이고 나의 명의로 본인의 명의로 설정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질권 설정 아까 말씀드렸던 경매 배당 우선권을 가지시는 것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은행의 예적금과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차 그리고 NPL 투자의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고민하시고 계시는 그 부분에 조금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 배워야 산다.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메시지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343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 배워야 산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다음 시청자 고민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알토마토입니다. 저희한테 네. 고민 신청하셨죠? 아, 네네. 아, 저 지금 제가 직장 생활한 지 한 4년 정도 돼가는데요. 네. 그동안 저 나름 안 먹고 안 놀고 열심히 모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셨어요. 네. 아, 근데 제가 뭐 다른 재테크는 또 할 줄 모르고 그냥 평상시에 부모님께서 돈 아껴 써라, 모아라 하시는 말씀 자주 듣고 자라서요. 부모님이 굉장히 알뜰하신가 봐요. 네네. 아, 저희 엄마가 살림꾼이시거든요. 네. 요리도 잘 모르시고, 뭐 그런 엄마 성격 닮아서 그런지 그냥 착실히 은행 예금만 들었어요. 네. 아, 근데 지금 그 부모님 세대에는 그 예적금이 좀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그게 정말 안 통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일반적으로 은행 금리가 2%에서 2% 초반 정도 되죠. 네. 네. 뭐 직장 생활 4년 차쯤 되면 목돈 모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요즘 진짜 목돈 모으기 힘들죠. 네. 네. 뭐 정말 그래서 이대로 계속 가야 하는 게 맞나 싶어요. 뭐 금리는 계속 낮아지고 뭐 오른다고 해봤자 물가 상승률 비하면 진짜 세 발의 피거든요. 네네.
고민하다가 주변 친구들이나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요즘 코인 같은 거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그 분야 좀 무섭고 또 네. 잘 모르겠고 그래서 아무래도 부동산이 제일 안정적일 것 같고 해서 그렇죠. 그 회사 선배한테 물어보니까 P2P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아, 부동산 P2P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그거 좀 해볼까 생각하는데 제가 워낙 겁도 많고 좀 위험한 것도 싫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앞으로 저는 또 결혼도 해야 되고 해서요. 네. 네, 그래서 투자로서 이게 괜찮은 건지 궁금해서 상담 요청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고민 상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의해 주신 P2P 투자, 과연 어떠한 재테크인가? 이 P2P 투자를 NPL과 비교를 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2P. P2P의 가장 큰 장점은 비교적 작은, 그리고 조금의 그 기준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10,000원부터 투자를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금액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 P2P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리고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이 P2P 투자는 P2P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P2P 업체 이름을 가지고 질권 설정을 들어가게 되는데, 질권 설정은 아까 그 강의에 앞서 설명드린 그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그 선순위,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설정인데, 왜 P2P 업체가 직접 설정을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 이 P2P 투자에는 한 물건에, 아까 그 아파트 같은 그런 물건에 이 10,000원부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투자를 들어오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한 명 한 명 개인적으로 설정을 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대표로 설정을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설정이 들어가면 이제 배당 시에는 P2P 업체에서 일괄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 P2P 투자는 원금은 만기 일시 상환이지만 매달 이자를 상환해 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투자한 금액에 대비해서 매달 수익을 받으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괄 배당으로 P2P 업체에서 배당을 받게 되면 그 각자 그 투자하신 분들한테 다시 배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이용, P2P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존재하는데 한 2% 정도 일반적으로, 네, 조금 회사마다 다르실 수는 있습니다. 2% 정도 플랫폼 수수료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NPL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P2P에 비해서는 비교적 기준 금액이 높은 편입니다. 이제 P2P와 다르게 NPL은 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투자하신 금액만큼, 아까 질권 설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금액만큼 본인의 명의로 직접 설정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설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당 시에 투자자가 직접 법원으로부터 원금을 회수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P2P의 장점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쉽게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매달 이자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일 것이고요. NPL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투자한 만큼 나의 명의로 이제 설정이 들어가서 권리를 보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따로 이제 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설정된 이율만큼 원금과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NPL과 P2P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좀 궁금증이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한번 해봤는데요. 조금은 그 고민하고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02-2128-3343, 01-2128-3343으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
방송 시간 이후에도 언제든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 배워야 산다.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메시지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343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 배워야 산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는 NPL에 대해 정의를 파악을 하셨으면 실제 투자하실 수 있는 매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21평형 아파트입니다. 이거는 지금 실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매물이고요.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인기가 많은 아파트이죠. 자,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위치하고 있고 평촌역과 굉장히 가까운 아파트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채권 금액은, 가지고 온 채권 금액은 1억 6천만 원, 1억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감정가, 물론 2016년 6월 기준이긴 하지만 감정가가 2억 6천만 원입니다. 2억 6천 대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선순위 채권은 1억 6천. 이 차이에는 1억이란 이제 차액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률까지 회수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이 감정가 대비 60%인 60%의 채권액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 매물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앞서 설명드린 그런 물건 분석하는 방법, 현장 조사와 그 관련 자료들을 통해서 물건 분석을 했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주변을 한번 보시면은 교육 환경들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리고 이 주변 지역이 전형적인 주거 공간이어서, 주거 지역이어서 굉장히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이나 그다음에 작은 평수를 원하시는 신혼부부들 굉장히 많이 찾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안양시청과 법조타운 등 관공서들이 인접해 있습니다. 이 뜻은 주변에 이제 교통시설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다는 것을 뜻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가까운 곳에 이제 지하철 4호선인 평촌역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지도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 물건 바로 앞에 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녁 식사를 하시고 가볍게 산책을 즐기시거나 뭐 여기 근처에 체육공원에 가셔서 운동을 하시거나 그 주변에 이 개천을 또 즐기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아파트의 지금 매매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1년 동안의 그 매매 상승률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017년 3월 기준으로 일반 평균가가 지금 아까 감정가는 2억 6천만 원 초반이었는데 2017년 3월 달에는 2억 7천만 원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꽤 안정적으로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는 걸 보이시죠? 지금 2018년 3월 기준 일반 매매 평균가는 2억 9천만 원 정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액은 1억 6천만 원. 매매 평균가는 일반 평균가는 2억 9천, 그리고 상위 평균가는 3억 3천 정도를 웃돌고 있기 때문에 이 1억 6천에 대한 원금을 회수하시는 데는 정말 좀 더 안전해진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매매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인기가 많은 매물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파트의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텐데요. 당연히 선순위 채권이고요. 채권 금액은 1억 6천인 60%에 해당하는 1억 6천인 굉장히 낮은 채권 금액으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데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 물건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시세와 매매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실제 시세와 매매가보다 굉장히 낮은 채권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해 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꾸준한 매매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낙찰률이 굉장히, 그리고 지금 이 지역이 매매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인기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낙찰률은 훨씬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부담 없는 NPL 투자 물건이라는 것은 처음 투자하시고 NPL에 대해서 처음 접하셨는데 이 NPL에 처음 투자를 하시는데 뭐 굉장히 어려운 상가나 토지 이런 부분보다는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고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가장 인기 있는 물건인 아파트를 가장 첫 번째 매물로 저희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린 것입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물건을 분석을 하고 투자자분들한테 물건을 소개를 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물건을 정리를 해서 물건 분석표를 통한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이 물건의 종류는 당연히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체 이자율은 19.2%. 그 앞서 설명드린 이제 3개월 이상 연체가 되고 기한 이익 상실이 되면 연체 이자가 발생이 되고 거기에 이제 10에서 최대 24%까지 연체 이자가 발생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아파트의 연체 이자율은 19.2%입니다. 굉장히 높은 연체 이자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1평형의 이제 소형 아파트고요. 투자 기간은 12개월 이내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계약을 할 때 12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계약을 하게 되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경매 진행 과정들이 경매를 통해서 배당을 받는 시기까지가 12개월이기 때문에 이 투자 기간은 12개월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물건 그 시세 등 예상 감정가를 파악을 해보았을 때 2억 9천만 원 정도의 예상 감정가를 파악할 수가 있었고 이에 채권 최고액은 2억 8천만 원 그리고 예상 낙찰률은 저희가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보긴 했지만 80% 이상이 낙찰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낙찰가는 2억 6,1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상 낙찰가가 2억 6,100만 원이고 저희 채권액이 1억 6천이기 때문에 원금을 회수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안정적인 투자 물건입니다. 네. 자, 실제로 이렇게 직접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02-2128-3343으로 문의 주시면 방송 이후의 시간에도 언제든 상담하실 수가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상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 배워야 산다.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메시지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343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 배워야 산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실제 투자하실 수 있는 매물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그 다음에 투자 상담을 받고 싶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저희가 매주 수요일 무료 세미나도 이제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방송 시간 이후에도 언제든 02-2128-3343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NPL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